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오랜만에 K9을 가지고 왔어요. 엔진이 오버홀이 된 K9입니다. 이 차량이 지금 16년식인데 19만 킬로 주행을 했단 말이에요. 원래 이 K9이 한 20만 타도 사실 엔진 보링할 일이 거의 없기는 한데 이 냉각수 오버히트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가 당첨된 차를 실제로 이번에 매입을 했다. 4달 전에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 엔진 보링을 해둔 상태고요. 지금은 거의 풀 컨디션의 엔진 상태를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키로수가 많은 만큼 금액도 저렴합니다. 1,100만 원에 금액 책정을 했고요. 차량의 스펙을 먼저 말씀드리면 2016년식 더 뉴 K9 차량이고요. 이게 지금 18년식에 이제 더 K9으로 이제 체인지가 되기 전 거의 마지막 모델이라 보시면 돼요. 17년식은 거의 판매가 없어서 연식 좀 좋은 더 뉴 K9을 보려면 16년식이 거의 맥스다. 그리고 엔진 배기량은 3.3, 3.8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3.3 엔진이 탑재된 차량이고 또 등급은 이그제큐티브 등급입니다. 얘는 추가 옵션이 중요한 게 이 추가 옵션이 엄청나게 비쌌어요. 얘도 지금 DIS랑 어라운드 뷰의 옵션이 추가가 됐는데 그 옵션이 300만 원이야.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이제 9.2인치로 좀 더 크게 바뀌고 이게 이제 드라이빙 패키지가 들어갔다. 요것도 금액이 거의 250만 원 정도 했는 엄청나게 비싼 금액을 이렇게 자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드라이빙 팩이 들어가면 차간거리 유지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시트 정동 경보도 들어가고 긴급 제동 시스템, 그리고 차선 이탈이 또 들어가고요. 그리고 앞좌석 이제 프리세이프 벨트라고 이제 벨트가 이제 날 잡아주는 그런 옵션이 또 들어가고 또 이제 하이빔 어시스트도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한 세트예요. 근데 좀 아쉬운 점은 이 어라운드 뷰의 퀄리티가 요즘 나오는 차량에 비해서는 좀 많이 부족하죠.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이제 추가 옵션에 관한 부분이고요. 기본 옵션도 당연히 뭐 통풍 시트, 전자식기하고 뭐 NDPS 방식 핸들 뭐 이런 게 당연히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또 이그제큐티브 등급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 가죽이 이제 나파 가죽 시트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후진 할 때 지금 커튼 막 내려오잖아요. 뒤쪽에 보면 이런 것도 이그제큐티브에 이제 들어간 옵션이다. 그리고 외관에서도 이제 구분이 가능한 게 19인치 휠이 이제 적용이 되거든요. K9을 아시는 분들은 저거 좀 높은 등급이네? 좀 치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제가 K9을 리뷰를 하면서 극찬을 했던 부분, 그리고 제가 자가용으로 2번이나 샀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 거는 그때 당시에 20만이었어요. 950만 원에 그 당시에 구매를 했었고, 그리고 은색이었고, 그리고 12년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좀 저렴했는데 요즘은 금액이 이제 거기서 더 떨어질 게 있겠나 싶었는데 한 2, 3년 지나니까 16년식이 이제 1000만 원 초반에 지금 센서가 하나가 고장이 나서 지금 고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전후방 경고를 이제 꺼버리면 소리가 안 나긴 하는데 어쨌든 요거는 고장이 난 거니까 당연히 고쳐두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동을 딱 걸었을 때 엔진 소음 있잖아요. 정말 조용한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나오는 플래그십 라인들 있죠. 지구공도 있을 거고 또 K9도 신형이 있잖아요. 완전 최신형의 6기통 플래그십 세단들이랑 비교를 해도 그때 이미 이제 정숙성은 완성이 되었을 정도로 소음 차이가 크게 나지 않고요. 그만큼 이제 흡음재나 이런 거를 아낌없이 사용을 한 모델이기 때문에 정숙성은 정말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게가 2톤 정도 나가는 차임에도 불구하고 전자식 이제 핸들을 썼기 때문에 굉장히 조작하기가 편하고요. 좀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이 당시에 뭐 리어 엑셀 이런 건 없었잖아요. 후륜 조향 장치는 없었기 때문에 운전을 좀 잘하시지 않는 분들이 타면 주차나 이런 게 살짝 어려울 수 있다라는 단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면으로도 물론 3.8 모델도 있기는 하지만 부족함 없는 출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자연흡기 모델이긴 하지만 그래도 6기통 엔진에서 나오는 힘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일상주행에서는 전혀 무리 없는 이제 출력을 보여주고요. 근데 막 터보차를 타시던 분들이 타면 좀 굼뜨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탄력을 딱 받았을 때부터는 힘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주행 안정감도 되게 좋거든. 이 12년도에 나온 K9 그 플랫폼을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12년식을 기준으로 K9과 에쿠스를 비교하잖아요. 저는 에쿠스 승차감이 좀 출렁이는 점 때문에 K9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얘도 뚱뚱하고 살짝 출렁임은 있긴 해요. 에쿠스보단 나았다. 약간 하극상을 부린 모델이 아닌가. 그리고 이런 대형차들은 유지관리비에 대한 걱정들이 많으실 거예요. 실제로 연비는 지금 계기판에 1.7, 1.8 이렇게 찍혀 있는데 요거는 아니야. 이거는 제가 이제 공회전 상태로 아까 차를 좀 켜뒀기 때문에 이런 거고, 실제로 이제 시내 주행을 했을 때는 한 5km에서 6km, 좀 안 좋은 도로에서 주행을 하면 진짜 5km도 나오더라고요. 고속도로를 타면 한 12, 13까지도 나옵니다. EQ900도 마찬가지로 12, 13 정도가 나오고 복합 연비는 한 8km 정도? 당연히 운행 상황에 따라 이제 사람마다 다르게 연비가 이제 표시가 되겠지만 확실한 건 타 차종에 비해서 이제 좋은 연비는 아니다. 그리고 정비면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입 중형차, 수입 대형차 이런 차종이랑 비교했을 때는 현저하게 저렴한 부품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입차는 막 뭐 하나 고장난 100만원, 150만원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얘는 웬만한 고장이 나도 대부분 이제 100만원 밑으로 이제 수리비가 측정이 되고요. 정말 별거 아닌
있는 것들은 10만 원, 20만 원에 고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국산차보다는 부품값이 좀 더 비싸기는 하지만 소형 수입차보다는 더 저렴한 그 정도 포지션에 있는 수리비를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정말 차를 막 장거리 다니고 기름을 엄청 많이 쓰는 상황에서 타시는 분들에게는 좀 권하지 않고요. 좀 여유가 있는데 차에 돈을 많이 쓰기 싫다. 하지만 이제 내가 좀 고치면서 타긴 할 거다. 그리고 주행이 많이 없다. 이런 분들이 사신다면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출퇴근 거리가 좀 짧고 그리고 난 딜러니까 이제 정비비에 대한 부담감은 사실 크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알맞는 차였었습니다. 그랜저나 K7 이런 차들에도 이제 6기통 엔진이 들어가 있잖아요. 차가 더 길고 후륜구동이잖아요. 그래서 승차감 차이는 실제로 느꼈을 때 엄청 많이 납니다. 그리고 흡음재의 차이도 꽤 많이 있고요. 흡음재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현저하게 소음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러니까 롤스로이스는 흡음재만 100km 정도 쓴다잖아. 이 차량은 그 기아에서 플래그십 포지션을 맡아서 나온 차량이기 때문에 원가제를 가면 다른 차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없고, 예열 딱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에어컨까지 끄고 딱 이렇게 있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은 시동 건지 모를 정도라니까요. 이렇게 조용하다. 자, 이제 K9 시승을 마쳤고요. 추가적으로 작업을 할 거는 외관 작업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외관 작업 싹 깔끔하게 광택 내놓을 거고, 그리고 아까 경고등, 센서 경고등도 교체를 해둘 예정입니다. 이렇게 상품화를 깔끔하게 한 상태로 이제 판매를 할 거니까 혹시나 이 차량에 관심이 있다면 상단 연락처 연락 주시면 되고요. 다른 매물들도 많으니까 편하게 문의 주시면 친절한 상담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또 제가 자가용으로도 이용을 했었던 K9 차량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꿀매물 차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